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연휴 내내 미국 증시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만 오른 게 아니고 유럽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냐,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 왜 올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ECB 통화정책회의 했던 거 있죠. 여기서 75bp를 얘네가 깜짝 인상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로 전환됐고, 달러가 약해진 덕분에 지금까지 계속 증시가 오를 수 있었다,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굳이 이야기를 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나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의 물가지표가 이번에 일단 조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좀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재료가 공개가 되면은 시장이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선반영, 어떤 물가지표가 좋게 나올 것에 대한 선반영,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가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다. 물론 ECB 통화정책회의에 의한 22 통화정책회의 덕분에 달러 약세로 전환돼서 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잘 올랐고요. 다만 이제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기술적인 점인데, 이 S&P도 어제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도 1.2% 정도 올랐는데 이제 어떻게 올랐냐?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오른 게 아니고 조금 많이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전일 고가를 갭으로 넘어가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지 않고 계속 더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전형적인 어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이제 그런 상승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매수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상승 에너지의 소진,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미국 증시가 S&P가 1% 올랐는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4.7%가 올랐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가 죽어 내려오면서 증시가 상승을 해야 이게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일단 빅스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 지수도 같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어제의 이런 상승 같은 경우는, 어제 S&P의 상승, 나스닥의 상승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슈팅기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점들. 물론 이거는 슈팅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슈팅이었는지는 이제 오늘 밤에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오버슈팅이니까 꺾인다라고 보기는 아직 그건 확인되지 않은 관점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단 위로 오른다. 지금 눈에 띄는 매도세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매도세가 등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매도세가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방을 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직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냄새가 강하게 나긴 나지만, 오버슈팅일 수도 있으니 오늘 밤 긴장하고 보자, 요 정도 이야기만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와 저항 자리를 살펴보자면은, S&P가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 자리에 어제 딱 일단 터치를 하긴 했어요. 4120 정도 줄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가 어떤 마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목표치까지 다소 슈팅기가 있게 도달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슈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오늘 밤에 있는데, 이 CPI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랐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CPI 발표 전에 오버슈팅을 했다면 CPI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에 당장 뭘 하자, 이건 아니에요. 오늘 밤엔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하락 마감을 하거나 매도세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지지와 저항 살펴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마디가 있긴 있는데 이까지 근데 일단 뭐 상승 목표치가 열려 있는 거지 그렇다고 반드시 이까지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어딘가 가다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12,550과 12,900이라는 마디 가격 사이에서 일단 뭐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일단 위로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일단 그게 더 일단 그죠? 아직까지 눈에 띄는 매도세 안 보이니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변동성 지수 보시면 어젯밤에 2% 상승 마감했죠, 그죠? 이런 거 좀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이 변동성 지수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수 상승에 이렇게 변동성 지수 상승하는 저런 지수 상승에 이런 모습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만 짧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밤에 있는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CPI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은 그 파월 의장이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 어땠나요? 오래간만에 좀 달러 약세 혹은 달러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좀 좋았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나 하면서 CPI 뭐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걸로 인해서 어젯밤에 뭐 증시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우려하는 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아진다라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막 증시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또다시 자극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젯밤에 그렇게 돼서 원자재 가격들 막 오르지 않았냐. 국제유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 이랬는데 이렇게 원자재들이 올라버리면 아무래도 또다시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파월 의장이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파월 의장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이 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증시가 올라가고 위험 자산들이 좀 좋다 싶을만 하면은 파월 의장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증시가 안 좋으면은 그거 자체로도 좀 부담스럽고 그죠? 하여튼 진퇴양난입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에요. 통화정책도 지금 이 물가와 고용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도 진퇴양난이고 증시도 오르면은 인플레 부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 이것도 진퇴양난인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진퇴양난이긴 합니다. 상황이 좀 외통수, 그죠? 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참 그래서 이 빅스가 어젯밤에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요거 한 방으로 해서 어제 상승 이거 한 방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죽고 있는 흐름 중에 반등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 반등이 나온 자리가 조금 좀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어제 한 방 빅스가 오른 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는 말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까지 빅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맞긴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던 중요했던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일단 아래까지 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여기 있는 어떤 전저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 이런 것들은 뭐 아직 전저점 자리가 붕괴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가 이 제 영상 아래 써놓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뭐 쉽게 뭐 약세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상승 추세다 생각하고 조정이다 생각하고 일단 뭐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서서히 죽여야 되는데 좀 너무 급하게 죽이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여튼 달러가 저렇게 돼서 뭐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들도 뭐 어떤 물가지표 발표 이런 걸 앞두고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뭐 쉬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임을요. 금리가 오르다가 좀 쉬어가고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이 머리 위쪽에 있는 저항, 전고점 저항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들, 단기물 금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계속 일단 잘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물 금리들, 그죠? 특히 뭐 초단기물 금리 이런 거 같은 경우 많이 오르고 있어요.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75bp 인상 사실상 확정이니까 3.25까지는 빨리빨리 도달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잘 오르고 있다.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게 단기물 금리가 빠르고 많이 오르는 게 이게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뭐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물 금리 좀 잘 지켜보자. 요 정도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점검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다들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가 전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만한 자리죠.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 뭐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다.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다시피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거는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대충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무역 적자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만 봐도 달러 약세가 나오기 힘들다.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가 갭상승을 출발해서 신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또 어떤 중요한 자리까지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갭상승 크게 해갖고 이렇게 올랐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증시에 좋은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지지력 확보를 잘하고 바닥이 맞는지 아닌지 돌다리를 좀 잘 두드려보고 올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55,000원에서 57,000원까지 2,000원의 삼성전자가 갭을 만들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갭이 이렇게 크게 떠 있단 말이죠. 아마 이런 자리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되긴 될 겁니다. 이 갭으로 이렇게 띄워버려 가지고, 예전에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 56,000원에서 56,000원에서 57,000원 자리가 어떤 지지력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갭 상승해 버리면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 상승해 갖고 이렇게 오르는 점이 하락 추세 중에 더군다나 저점을 붕괴시켜 놓고 이렇게 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증시 반등에는 전 별로 도움이 될 거라고 하여튼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일단 정석이죠, 아직까지는요. 그렇다고 이게 양봉 올라오는데 지금 막 신나게 9시 반에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선물 매도를 때리고 삼성전자를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올라오고 있으니 양봉이 일단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고, 어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반등이 주춤하면 이제 그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실행하면 되겠죠. 하여튼 일단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다 쓸어가는 바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어딘가 지금 저항을 누적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자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올라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락 추세가 너무 세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조금 오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라리 신나게 올라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더 건전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하락 추세인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봐야 그다지 시가총액 코스피 지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장의 지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별로 도움을 좀 못 줄 거라는 생각인데, 차라리 이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버리는 게 한국 증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오늘 일단 하여튼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얘가 꺾이게 되면은 진짜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얘가 꺾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으니까 오늘 마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47만원 붕괴돼야 이제 뭐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덕분에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얘도 삼성전자와 똑같이 봐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비교적 급하게 왔으니까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를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 잘 보면 요즘에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차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상승 중에 폭락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 차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세상이 참 독특해진 게, 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고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고, 참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를 때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것들이 하여튼 별로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 지켜본 것처럼 그다지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수의 바닥 따지기나 이런 과정에서요. 308에서부터 315까지 해도 7포인트짜리 갭을 만들어 놨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제 생각에 조만간 이 자리 갭 매우로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밤에 뭐 특별히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 할 얘기는 없고,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 한번 잘 보자고요. CPI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저녁 영상에서 조금 좀 자세히 하고, 오늘은 아침 영상이니까 그냥 이 정도 하고 말게요. 원달러 환율도 뭐 적당히 뭐 조정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3, 4거래일 누적해서 오른 게 거의 한 40원, 5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좀 급했어요. 좀 조정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 조정이 잘 나오고 있고, 증시는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잘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뭐를 뭐 하진 말자, 좀 기다려보고 뭔가 어떤 신호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